대한 그 국세청장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까 그 최순실 그 해외 은닉재산 추적팀을 지금 구성하고 계셨다 그러셨죠? 송영길 의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건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어느 정도 지금 뭐 해외 은닉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뭐 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관련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중에서는 뭐 8천억, 1조, 10조 원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예로 봐서 그 지금 그 저희 그 해외에 이 조세 도피처에 저희가 그 투자된 금액이 지금 국세청에서는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그 조세 정의 네트워크의 그 한 연구원에 네. 따르면 이게 이제 201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조세 도피처에 투자된 금액이 우리 돈으로 무려 3조 9천조 원 정도로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들이 은닉한 자금이 약 5,5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40조에 달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조세 도피처를 그 2013년부터 그 취재해온 그 독립언론 그 뉴스타파라고 아시죠? 그 뉴스타파에 따르면 그 조세 도피처로 흘러간 그 640조 원, 2014년 OECD 기준 한국의 그 조세 부담률 18%만 적용해도 세수가 우리가 한 115조 원가량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15조 원이면 무려 우리 온 국민에게 한 사람당 230만 원씩 지급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이 역의 탈세 추징의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좀 전에 그 뉴스타파 말씀하셨는데 그 뉴스타파에서 언론에 공개하는 것보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더 큰 용량의 데이터를 이미 파악을 해서 조치를 했고요. 또 역의 탈세 문제는 저희 국세청에서 가장 핵심 과제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역의 탈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국세청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세청에서 2016년도 그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그 역의 탈세 추징액이 탁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 2016년 그 징수 금액이 한 1조 645억 원으로 그 상당한 그 의지를 가지고 추징해 왔다 이렇게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만 그 역의 탈세는 그 나날이 진흥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세 도피처를 이제는 뭐 2번, 3번 경유하는 것은 기본이고 외화 밀반출, 그다음에 자금 세탁, 그다음에 위증징역까지 그 수법이 참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국세청장이 되신다면 이 역의 탈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역의 탈세 문제는 참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또 동시에 참 추진하기도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첫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투자 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그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 페이퍼 컴퍼니나 해외 차명 계좌 등에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또 정보 수집하고 관련된 국제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의 탈세 근절을 위해서 그 인력과 예산 이런 것들의 그 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다만 그 역의 탈세 정보 담당관실만 놓고 보면 2011년 이후 그 신설된 이후에 그 인력상 그 획기적인 증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이런 인력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어떻습니까? 예, 저희 국세청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런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데 힘쓰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더욱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의원입니다. 우선 한승희 후보자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징세행정 관해서 철학을 좀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성과연봉제 폐지 등이 발표되어서 이제 공공부문 천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철밥통이 더 때깔나는 철밥통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고, 각종 포퓰리즘식 재정 지출 확대 방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큰 정부 재정 지출 확대 지향 사고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우리 경제가 2% 후반대 성장, 그리고 1 내지 2% 물가 상승,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세수 증가율은 한 4% 내외 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통해서 매년 7% 수준의 재정 지출 증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세금을 인상하거나 국가 부채를 늘리거나 징세 행정을 강화하거나 이런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징세 행정 강화는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현장 고통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세출 규모는 크게 잡았는데 세수 확보는 충분치 않고, 또 정세는 여러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하면은 정세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그러면은 오늘 후보자 모두 발언에서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청장 후보자로서 무한한 사명감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재원 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국세청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징세 행정 대폭 강화할 그런 요량이십니까?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세무조사라든지 또는 사후검증과 같은 그런 납세자한테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들은 줄여나가자는 방향입니다. 다만 기업의 그 성실 신고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하는 이런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아니,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는 징세행정 강화하겠느냐 이런 철학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세금은 거두는 거지 재정 수요를 뒷받침해서 국세청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원 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게 지금 국세청장의 철학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세법에 근거해서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상황이 국가 재정이나 이런 문제를 국세청 입장에서 무리 없이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세수는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활력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세수는 증가된다. 징세 행정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그런 생각은 절대 적절치 않은 국세청장 후보로서의 사고다.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치 목적의 특별 세무조사 관련입니다. 역대로 검찰, 국세청,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흔히 말하는 권력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해서 재벌 기업별 일자리 체크한다고 합니다. 경총에 대해서 비정규직 발언 후에 반성문 쓰라고 하는 그런 정부입니다. 요즘 재계 눈치 보기가 최고조입니다. 혹시 앞부분의 지적도 다른 의원님 하셨습니다마는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기업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근자는 아닙니다만 흔히들 정권하고 말 잘 통하는 사람 국세청장 임명하고 엄밀한 보고 지휘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후보자는 평생 국세행정 전문가로 발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죠? 정권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거 아니시죠? 예. 그러시면은 국세청장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될 경우에 정치권 또는 청와대로부터 조세 탈루 의혹 등의 미명하에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정치적 세무조사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운영은 조세 목적 외의 요인으로 운영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희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세무조사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일반적으로 혹시 이건 제가 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러한 정치적 압력이 있을 경우에 구조적으로 이게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되시면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청와대 등 다른 정치권 권력기관으로부터 국세청에 대해서 정치 세무조사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이것을 전 직원이 또는 청장 본인이 이러한 지시 관련해서 기록을 유지하게 한다. 이걸 증명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조적으로 차단할 거거든요.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법에 규정한 대로, 세법에 규정한 대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 법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걸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 청와대 등에서 그러한 정치 목적의 세무조사 그런 지시나 부탁이 있을 때 그 기록을 유지한 그러한 생각은 어떠신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런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데 힘쓰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더욱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의원입니다. 우선 한승희 후보자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징수행정 관해서 철학을 좀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성과연봉제 폐지 등이 발표되어서 이제 공공부문 천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철밥통이 더 때깔나는 철밥통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고 각종 포퓰리즘식 재정 지출 확대 방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큰 정부 재정 지출 확대 지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들이 은닉한 자금이 약 5,5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40조에 달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조세 도피처를 그 2013년부터 그 취재해온 그 독립언론 그 뉴스타파라고 아시죠? 그 뉴스타파에 따르면 그 조세 도피처로 흘러간 그 640조 원, 2014년 OECD 기준 한국의 그 조세 부담률 18%만 적용해도 세수가 우리가 한 115조 원가량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15조 원이면 무려 우리 온 국민에게 한 사람당 230만 원씩 지급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이 역의 탈세 추징의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좀 전에 그 뉴스타파 말씀하셨는데 그 뉴스타파에서 언론에 공개하는 것보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더 큰 용량의 데이터를 이미 파악을 해서 조치를 했고요. 또 역의 탈세 문제는 저희 국세청에서 가장 핵심 일단 그 국세청장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까 그 최순실 그 해외 은닉재산 추적팀을 지금 구성하고 계셨다 그러셨죠? 송영길 의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건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어느 정도 지금 뭐 해외 은닉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뭐 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관련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중에서는 뭐 8천억, 1조, 10조 원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예로 봐서 그 지금 그 저희 그 해외에 이 조세 도피처에 저희가 그 투자된 금액이 지금 국세청에서는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그 조세 정의 네트워크의 그 한 연구원에 따르면 이게 이제 201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조세 도피처에 투자된 금액이 우리 돈으로 무려 3조 9천조 원 정도로 지금 여기서는 과제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역외 탈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국세청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세청에서
2016년도 그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그 역의 탈세 추징액이 탁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 2016년 그 징수 금액이 한 1조 645억 원으로 그 상당한 그 의지를 가지고 추징해 왔다 이렇게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만 그 역의 탈세는 그 나날이 진흥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세 도피처를 이제는 뭐 2번, 3번 경유하는 것은 기본이고 외화 밀반출, 그다음에 자금 세탁, 그다음에 위증징역까지 그 수법이 참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국세청장이 되신다면 이 역의 탈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역의 탈세 문제는 참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또 동시에 참 추진하기도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첫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투자 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그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 페이퍼 컴퍼니나 해외 차명 계좌 등에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또 정보 수집하고 관련된 국제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의 탈세 근절을 위해서 그 인력과 예산 이런 것들의 그 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다만 그 역의 탈세 정보 담당관실만 놓고 보면 2011년 이후 그 신설된 이후에 그 인력상 그 획기적인 증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이런 인력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어떻습니까? 예, 저희 국세청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